어제 윤석열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50분간 회동을 했죠. 그런데 분위기 화기애애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알려지지 않은, 미처 전해지지 않은 뒷얘기들도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분위기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또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제 또 미안한 마음, 그런 것도 말씀드렸고, 지금 살고 계시는 그런 생활 뭐 이런 거 불편하신 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저희가 차는 이제 민트차하고 한가를 준비했습니다. 한가를 준비해서 아마 다 드셨습니다. 당선인 다 드셨고, 대통령께서 처음 이제 당선을 보고 처음 뵙는 분이지만은 화면에서 많이 뵈서 그런지 아주 오래전에 만난 사람 같다. 두 분 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로가. 홍종선 기자님, 지금 유영하 변호사 얘기 중에 두 사람이 처음 만났어요? 초면이에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얼굴로 이렇게 대면하기는 처음이라고 그래요? 해요. 어제 오후 2시쯤에 이 윤석열 당선인이 대구 달성군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로 찾아갔죠. 그리고 한 50분 동안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얘기 나온 것처럼 민트차죠. 허브티잖아요. 이 민트차랑 한과를 내놨는데, 또 이 윤석열 당선인이 이게 또 소탈하게 거의 한과를 다 먹었다, 이런 것까지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당시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건 분위기를 전하는 거기 때문에 한가를 얼마나 먹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겠죠. 실제 공개된 사진을 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뭔가 좀 웃고 있고, 전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은 손을 공손히 모으고 얘기를 듣는 모습, 그런 사진 여러 가지가 공개가 됐는데, 네. 권영세 부위원장은 당시 분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내내 화기애애했다 이렇게 네. 전했고, 또 이거에 대해서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식사 잘하시냐 당선인에게 물으니까 당선인이 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이 여쭌 겁니다. 식사 잘하시냐 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원에 있을 때부터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화답을 이어받았다, 그렇게 네.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건강해라, 건강해야 된다, 그 말을 거듭 당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 얘기 들어보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뭐 50분간 회동에서는 참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인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나 봐요. 근데 특히 지금 생활에 대한 거나 뭐 건강 얘기가 많이 나왔나 봐요. 일단 윤 당선인이 5월 10일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에 이제 참석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는데요. 건강이 허락하신다면 참석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드렸는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 건강 상태로는 자신이 없지만 가능하면 참석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제 대응했다라고 하고요. 마주 보시면서 지금 좀 얼굴이 부으신 것 같다 이렇게 좀 걱정하면서 염려를 전달했더니, 그 일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 일이라는 건 2006년 지방선거 당시에 이제 피습당해서 조금 얼굴이 부었다 이런 취지로 또 이야기를 했고, 또 박 전 대통령이 처음 뵙는 분이지만 화면에서 많이 봐서 그런지 아주 오래전부터 만난 분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사실 저 얘기 하기 쉽지는 않았을 텐데 2006년 지방선거 그 피습 테러 얘기까지 다 했습니다. 근데 유영하 변호사가 앞서 뭐 권영세 의원과 뭐 같이 브리핑 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때마침 MBN 종합뉴스에 또 출연을 했어요. 그리고 저 때 브리핑 때 밝히지 않은 뒷얘기 에피소드까지 또 자세하게 꺼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인께서 이제 대통령께 지난번에 어깨 수술을 하셨다고 들었다. 괜찮으시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대통령께서 당선인께 이제 어깨가 파열이 되고 이래서 수술을 받았는데 다른 쪽 어깨도 좀 부분 파열이 있더라. 근데 당신은 이제 구치소가 되게 좁은 공간이어서 일상생활하기 되게 불편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생수병도 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생수병 정도 딸 수 있는 힘은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당선인 또 선거 기간 중에 어깨를 다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어깨를 다쳐서 좀 힘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어깨 아픈 거를 소재로 또 교감을 했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 두 분은 좀 악연이 있죠. 악연이 있죠. 뭐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도 TK에서 과연 표를 제대로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초반에 나왔었어요. 물론 나중에는 그게 좀 지나갔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이제 만났을 때 아무래도 그런 악연들이 있는 상황에서 좀 뭔가 이런 류의 에피소드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굉장히 어색해질 수 있거든요. 분위기를 좀 녹일 수 있는 걸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공감이 가능한 얘기, 뭐 본인도 선거기간 중에 어깨를 다친 적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불편하신지에 대해서 좀 그렇게 물었던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저희 화면상, 저 그림상으로도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두 분이 좀 웃으면서 얘기를 나누셨던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게 결국은 뭔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어깨 수술 관련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제 브리핑 내용 중에 백성원 변호사님, 네. 지금 삼성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만 대구 달성에 있습니다만 가끔 서울로 통원 치료도 해야 되나 네. 봐요. 서울 그렇죠. 가끔 올 때 병원 치료 올 때 경호도 신경 쓰겠다라고 했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지금? 아니 사실 저거는 그냥 말 그대로 덕담이죠. 지금 이미 경호는 하고 있잖아요. 아하.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 얘기는 그냥 말 그대로 어차피 경호하는 분들이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모시고 오겠죠. 뭐 윤석열 당선이 어떻게 더 뭐 이렇게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말 그대로 저거는 그래도 좀 이렇게 저희가 좀 각별히 좀 이렇게 신경을 쓰라고 당부해 놓겠다는 덕담 중에 하나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굳이 얘기하면 배 소장님 네. 대통령직 선배를 일단 만난 셈이잖아요. 윤석열 당선이 있다는. 이제 취임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혹시 뭐 조언 같은 걸 구했을 수도 있어요. 어제 회동에서. 그렇죠. 이제 어제 윤석열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만남의 모습을 보면 대체적으로 윤 당선인이 말을 많이 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체로 그냥 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하는 정도인데 거기서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조언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대통령 선거 당선되니까 참 잠도 안 오고 걱정이 많습니다라고 했더니 이 대통령 자리가 무겁고 그렇습니다. 정말 사명감이 무섭습니다. 일단 건강 많이 챙기시라 이렇게 덕담을 했는데 네. 여기서 네. 빠지지 않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누구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면 이분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누군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음도 끌어잡으면서 빠질 수 없는 사람이죠.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내각과 청와대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자료도 받고 또 박정희 전 대통령 모시던 분들 찾아뵙고 국정 배우고 있습니다.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대구죠. 그러니까 TK 마음 박정희 전 대통령 지휘청까지도 동시에 견인하는 이 뜻도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나름 윤석열 당선인이 대화 소재를 많이 준비해 갔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 전혜연 평론가님 두 사람이 대구 서문시장 관련해서 서로 교감을 나눴대요. 뭔가 이게 이 서문시장 방문 공통점이 좀 있나 봐요, 두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갔을 때 재래시장 얘기만 나면 거기 멋있어? 나 먹어봤어? 라고 맞아요. 하면 대화가 좀 부드럽게 풀리는데 대구의 서문시장은요. 특히 보수층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꼭 찾는 핵심 지역입니다. 그래요? 왜냐? 거기에 가면 상인들이 열렬한 환호를 해주기도 하고 민심을 그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 표현을 빌리자면 기를 받고 온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2년, 2016년 정치적으로 중요한 어떤 돌파를 해야 되는 경우라든가 중요한 시기마다 서문시장을 찾아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요? 윤석열 당선인도 후보 시절에 2021년 7월 20일 서문시장을 찾은 바가 있고 선거 전날인 3월 8일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말 중요한 시장마다 이 지역을 찾았다는 건데 저는 이 윤상상년이 이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왜 서문시장 관련해서 권력이 서문시장에서 나오는 것 같다 이 발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부드럽게 대화하기 위해서 공통점을 강조한 것도 있지만 대구 경북을 방문했으니까 대구 시민들이 좀 흐뭇해할 만한 용어를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네. 보수 정치인들이 항상 서문시장에서 환대를 받은 건 아니에요. 그래요? 2007년 11월 이회창 당시 후보가 서문시장 방문했었고 제가 바로 뒤에서 취재를 했었는데요.
계란이 날아와서 아. 이회창 당시 후보도 계란을 맞고 뒤에 있던 저도 맞았는데 저는 아무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고. 이유는 네. 보수층이 분열할 것을 우려한 일부 시민들이 항의성으로 던졌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아. 물론 이제 제가 정확한 경찰 조사는 좀 별개 해석을 내리는 건데 그만큼 서울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던 곳이고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민심의 중요한 지점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50분의 회동이었습니다만 이 회동 후에 브리핑에 나섰던 권영세 의원과 유영하 변호사는 차마 언론에 다 공개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다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했습니다. 공개를 다 이게 하기가 적절치 않지만 했으면 좋겠을 정도로 그런 내용들까지 굉장히 많았는데 그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쉬울 정도고. 언론에 밝히지 못할 얘기를, 더 깊은 얘기를 사실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충분히 됐고, 이상 속 깊은 얘기는 저희들이 언론에 공개하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저 얘기 듣고 손정혜 변호사님 이게 50분 회동이 아니라 한 2시간 50분 만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웬만한 브리핑으로 다 한 것 같은데 더 지금 더 속 깊은 얘기 있다는 거예요, 혹시? 매우 궁금한데요. 사실은 네. 두 분이 처음 본 거잖아요. 초면이잖아요. 속 깊은 얘기하기 쉽지 않은 자리인데 했다라고 하니까 더더욱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많은 일각에서는 지금 선거의 여왕이라는 호칭이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이번 이제 대구 관련 선거에 대해서 어떤 언급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아하. 근데 그 당사자인 유영하 변호사가 직접 또 속 깊은 얘기를 했고 또 언론에 공개하기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던 측면에서는 또 대놓고 유영하 변호사를 지지하는 내용이나 이런 걸 했겠느냐 좀 많이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면서 참 이거 말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약간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어쨌든 더 있다는 거예요. 50분 회동인데 더 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더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어요. 혹시 고도의 전략 아닐까요? 여기저기서 유영하 변호사 다 초청해서 언론 인터뷰 좀 들어보려고 하는 어쨌든 제 농담이었고요. 그런데 전혜연 평론가님,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했던 말 중에 언론들이 가장 주목하고 또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주목하는 말이 있어요. 윤석열 당선인이 그랬답니다. 면목 없고 죄송했다. 이 말 무슨 의미일까요? 일각에서는 이것을 수사로 얽힌 악연을 좀 풀자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마는 그것보다는 부적절하다라는 지적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면목 없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부끄러워서 남을 볼 낯이 없다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동안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진두지휘를 한 것이 부끄럽다는 것인지 무엇인가. 그래서 자기 못은 자기 부정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죄송하다라는 것도 무엇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것이냐. 이것이 대통령 당선인으로 할 말인가 적절한 말인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러시죠, 네네. 지금 전혜연 평론가님께서 너무 이 사전적 의미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석을 좀 해주셨는데 그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해서는 공직자로서 해야 했던 것이고 해서 그에 따라서 어쨌건 수사해서 기소해서 처벌을 받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인간적인 뭐 그런 취지, 인간적으로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을 저런 면목없고들 죄송했다라는 표현을 쓴 것인데 네.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 뭐 탄핵을 부정한다, 뭐 그 당시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좀 다소 많이 나간 내용이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그런데요.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건강을 염려하거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우를 갖추는 것은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헌법을 수호해야 되고 공정과 정의와 법치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받고 당선된 당선인이 죄송하다, 면목 없다라는 말은 좀 과하지 않았냐. 더 신중한 단어 선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반응도 좀 들려드릴게요. 조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그런 얘기를 했네요. 윤 당선인 탄핵을 부정한 것이라면 촛불을 든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국민께 사죄하라.
그런 얘기를 했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정농단을 꾸짖으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도 민의를 받아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국회도 최종적으로 탄핵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도 모두 면목 없고 죄송한 일을 한 것인가 이렇게 따끔하게 또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당선인을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윤석열 그 당선인이 상당한 용기를 냈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 통합이 중요하고 본인이 전직 대통령에게 아무리 그 탄핵이 된 대통령이 하더라도 배울 것은 배우고 그리고 반면교사로 삼을 건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윤석열 당선인의 굉장한 그 자신감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좀 고민 많았다고 봐야죠. 솔직히 얼마나 고민 많았겠습니까? 자기가 속된 말 자기가 뜬 게 박근혜 대통령 수사 때문인데 가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좀 미안하다는 표현하는 게 자기 모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네, 상당히 세상적인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뜬 거, 떴답니다. 소위 뜬 게 박근혜 수사로 떴는데 그런 표현도 썼어요.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 측은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께서 지금 건강을 회복하는 중이긴 하지만 아직 많이 약한 상태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그리고 여태까지 돌보지 못했던 그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뒤늦게 찾아뵙다라는 그 인간적인 연민의 마음에서 인사차 또 드린 말씀이고요. 그 이상의 확대 해석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책을 계승하겠다라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해왔던 수많은 정책 중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정책만은 참 쓸모 있다, 또 성공했다라고 평가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저희가 신중히 들여다보고 앞으로 정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린 거고요. 탄핵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인간적 연민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선 이후에는 쓴소리가 없네요. 네, 참, 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네. 뭐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하튼 최대한 윤석열 당선인이나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좋게 더 좋게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표현,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여파와 해석을 낳더라도 다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정작 이제 윤석열 당선인에게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국정농단을 부정하시는 겁니까? 탄핵이 잘못된 겁니까? 그럴 리가 있나요? 그것은 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인데 그럴 리가 없죠. 근데 왜 그때 그 말씀하시면 그거는 고생도 하셨고, 그러니까 좋게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걸 이제 민주당에서나 또 정의당에서는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국민의힘에 앞두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박 전 대통령의 마음 그리고 TK의 정서 또 이 60대 이상의 보수 성향이 강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들의 마음을 얻겠다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